자, 아무튼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 많은 네. 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어? 이러신 분들 이번에는 남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0년 넘게 이어온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요, 10년 동안 이 남편의 이중 생활을 몰랐다고 참, 하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히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들통이 났나요? 야, 이게 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네. 이게 참 웃어야 될 일일지 울어야 될 일일지 네, 참 네. 이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부가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딸도 둘 키우고 있었고 그냥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거든요. 시작은 다 별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돌아가셨구나. 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네. 이 아내가 너무 큰 슬픔에 이제 유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일하던 직장을 가게 되고 예. 거기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낯선 몇몇 가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 사진 찍고 막 이랬나? 예, 사진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파트 키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저 제작진에서 이 그림을 본인들이 만들었나? 아 이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그렇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도 보도가 됐던 건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상황에서 또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네. 웬 그 공사장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또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공사장 쪽에다 이 아내가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를 네. 해봤더니 이 남편이 아. 맨날 주말마다 원래 등산을 간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등산을 간 게 아니고 주말마다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아. 공사장 일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아파트 열쇠랑 놀랍게도 네. 그 영수증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그 찾아갔겠죠. 관리비 영수증을 들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좀 전에 그 들어가는 그쵸? 장면이 나왔어요. 아파트 네. 키를 딱 꽂았는데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봤더니 좀 전에 그 보니까 안에 가족 사진도 있었어.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사진에 있는 여인은 내가 아니었고 아. 거기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였던 거죠. 완전 몰입되는데 이거. 알고 보니 10년 동안 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에. 두 개의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드라마 같은 얘기다.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초지정을 알아봐야 되니까 시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네.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 남편이 남모르게 사실 이렇게 등산에 가서 살짝 아내를 속이고 약간 불륜관계에 있었어요. 이렇게 만났구나. 그렇죠. 불륜관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랑 딱딱 맞아 떨어지지? 임신을 한 나레이션 상태에서 연습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여성이 혼자 가서 아이를 낳고 아. 결국 이 남자 집에 가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가서 애를 놓고 가려는 찰나에 결국 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시어머니였고 아. 이 아들을 낳은 이 여성에게 남아선호 서사의 설득을 문제네. 해서 결국은 이 다른 삶을 살도록 이 시어머니가 독려를 하게 됩니다. 독려를 하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도 정상은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네.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지 그랬어. 아이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적반하장이네. 상상할 수 없고 1960년대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그러네요. 벌어지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여성은 딸 둘 데리고 억울한 20년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 또 이쪽에서는 아들을 낳고 키운 이 불륜 여성은 알고는 있었으나 네. 결국은 이 양쪽 어느 곳에서도 뭐 사실 웃을 수가 없고 네. 이 양쪽에서 또 3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이 뭔지 한번 네. 정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저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원래 며느리, 그다음에 요번에 그 불륜 내연녀, 여성. 불륜녀 네네. 이렇게 세 명이 다 모여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게 어떤 신념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남아선호 사상이 잘못 일그러진 어떤 영상이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네. 해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연히 이혼 소송을 청구했겠죠. 네, 이혼 소송을 청구했겠죠. 용서할 수 없는 네. 일인데 그렇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같이 네, 가담했다니 네. 무려 10년이요. 예,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이 죽었지만 만약 살아 있었다면 네. 이혼 청구를 했을 것이고 이혼 청구를 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이혼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셔야 되고요. 네.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부정한 네. 행위가 있었는데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사전 예. 동의를 한다거나 아. 사후에 용서를 한다거나 이러면 예. 이걸 가지고 이혼 청구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하면 장 안 변호사님은 이제 되는군요. 개인적으로, 장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네. 네네. 혹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서 네. 결혼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아직 있다. 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뭐 외도나 불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정 변호사님을 지금 상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네. 결혼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네. 두려우실 경우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저 이 박사님은 그러고 보니까 얼굴 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요즘에 뭐 상담 고민이 많은가 봐요. 아, 고민이 많다기보다 좀 잘 살아보려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러 상담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네네. 그 케이스들 중에 외도 상담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통과 관련된 법률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예. 사실상 그 전에는 법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울타리가 좀 무너졌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새로이 바람을 피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나 꼭 보면 바람 폈던 사람들이 또 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는 외도 상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혼외자가 최근 저도 몇 케이스를 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정말 무너지죠. 그러네요. 자, 이 시어머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까? 네, 이 시어머니의 반응이 굉장히 적반하장이었다고 네. 변호사에서 나오는데요. 그걸 다 묵인하고 묵인을 오히려 했- 그걸 네. 적극적으로 권유했잖아요. 권유했고요. 야, 이 여자랑 살아라. 네. 아들의 굉장히 손주의 눈이 네. 보여서. 근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 쌍방 간에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정조 의무를 비롯해서 당연히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위반하도록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네.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은 네네.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진짜 이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네.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런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시어머니. 말씀드렸던 네. 그거 외에 어쨌든 법률적으로 처는 이 남편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처와 그 아이가 같이 동순위로 물론 비율은 다르겠지만 당연히 네.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이제 내연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혼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긴 하지만 예, 예. 이게 또 중혼적인 다른 혼인 관계가 예, 있는 예, 사실혼이어서 보호받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어머니를 상대로 청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해소책을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것 내연녀한테도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본처가 내연녀에게도 이제 위자료나 이런 걸 아, 청구할 청구할 수 수 있죠.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 내연녀가 실제로 이 사람이 이혼한 상태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전제로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되면 거예요. 예, 위자료 청구에서는 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알았는지. 의도적으로 한 게 네, 아니고 의도적으로 본인도 해서 속은 정신적- 거니까. 예,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돼서 위자료 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남편을 다시 소환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남편이 살려서 문제가 많네. 네, 가만두지 말아야죠. 내연녀 입장에서는 네. 본인도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상도 네.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속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시어머니밖에 그러네. 없으니 상대로 청구를 해보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 법적인 관계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심리적으로 거의 뭐 완전히 경계가 무너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는 그 실질적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 불륜 그 내연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특별히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모가 솔직히 이야기할 것인가, 예. 남겨진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어떤 부부간에 생겨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족들이 함께 좀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도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정신적인 이런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아무쪼록 오늘 얘기 잘 들었는데 저희는 뭐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좀 심각한 얘기였거든요. 네네. 보시는 분들도 이런 가정에 대한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호선 박사님은 지금 제가 얼굴 살이 빠졌다 그랬는데 최근에 마라톤 연습을 하신대요. 아. 그래서 이번 주 3월 19일에 동아 마라톤 대회 예. 출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 그거 중계하거든요. 요걸 또 이렇게 네. 잘 10kg 완주하겠습니다. 그때 홍보까지 뵙겠습니다. 마무리를 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